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가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의에 앞서 찍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한 10초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요. 네, 끝났습니다. 혹시 저랑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친구 관계가 돼 있으신 분들은 방금 찍었던 사진을 바로 즉석에서 아마 공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는 굉장히 거창하게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창한 내용보다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얼 스토리인데요. 실제로 저희 반포지점에 FC의 사례를 직접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월이었습니다. 2월 달에 6차월 FC가 저에게 조인업을 요청을 합니다. 지점장님, 제가 모 대표 부부를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특히 6차월 FC는 사실 직장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와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FC고요. 뭐 저녁 11시에도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고민 상담도 했었고,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린다며, 심지어는 여론 커피숍이 없어서 24시간 운영하는 롯데리아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해줬던 FC였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런 법인 사업 하시는 분들 다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그분들은 금융 투자 수익률 뭐 이런 걸 잘 안 믿습니다. 모든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가장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에는 무관심하셨고요. 특히 안타깝게도 보험사에는 안티. 내 친구 중에 누가 있었는데 300만 원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해야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걸 안 믿기 때문에 통장에만 14억이 쌓여있다. 처음 제가 조인업 했던 자리에서 대부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벽을 딱 느꼈던 거죠. 마지막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14억을 마치 자랑처럼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장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증권사에는 이런 CMA라는 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냥 수익률이 자유입출금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14억을 넣어두신다면 하루에 42,000원씩 이자가 붙을 겁니다.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될 테고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바쁜데 증권사 갈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증권사를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해 드리고 바로 이체까지 도와드리겠다. 공인증서가 있는 은행 거래는 하시지 않느냐, 모바일 거래는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는 한 126만 원 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표시는 안 냈지만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그 자리에서 내가 계좌 개설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뭐 도망갈 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여태까지 거래를 안 하셨던 분들이 이런 뭐 자금을 이체한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의 부담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 드렸죠. 못 믿으시겠다면 1억 정도만 시범 삼아 한번 이체해 보셔라. 그리고 나서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고요. 열심히 이제 CS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고객 미팅을 했었고, 사실 그 대표님은 오랜 사업을 하면서 좀 지치면서 하나의 소망이 있으셨더라고요. 내가 책을 이렇게 쓰고 싶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FC는 사실 전직 기자 출신이었고 출판 업계 또 편집부 경험이 있었던 FC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책 출간을 도움을 주셨고, 실제로 그 대표님은 책이 완성이 돼서 3월 달에, 이 날짜 보이시나요? 저한테도 그렇게 몇 번의 상담도 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친필 서명을 하셔서 저한테도 한 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좀 친해진 것 같아서 3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비과세가 축소된다고 하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던 때였었거든요. 대표님께도 역시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CMA 통장을 소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 14억을 다 이체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 달 가량의 이자를 1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이자를 받고 나니까 믿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먼 미래에 후회하실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과 배우자 각각 변액적립보험 100만 원씩 하셨고요. 자녀 2분 명의로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어요. 사실 이 계약까지는 어떤 컨설팅이라기보다는 뭐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은 이렇게 미안해서 해주는 정도의 계약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니까 마치 이제 어떠한 이런 혜택을 누리지 지금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표님은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우리 학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세미나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학원에 가서 제가 직접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던 내용은 이 선생님들이 프리랜서시잖아요. 프리랜서들에게 좀 적합한 그런 재테크 노하우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세요. 뭐 월급 관리 노하우, 특히 프리랜서들은 월급의 편차가 커서 실제로 돈을 제대로 모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연금 보험, 노후 대비는 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내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적립식 펀드나 변액의 노하우, 보험 분석 및 리모델링, 흔히들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대출 리모델링, 적금 및 리모델링,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용인즉슨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상 하던 것이었고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했었고요. 사실 이 FC는 여기 이제 선생님들 개별 미팅을 진행하면서 또 다수의 변액연금 및 보험 리모델링 또 이런 상품들도 추가 계약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두 개요. 대출 리모델링, 적금 가입. 저희는 ING 보험사의 FC입니다. 조금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저런 걸 어떻게 도와준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저희는 은행 직원이 아닌데요. 4월 달에 출범했던 K뱅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혹시 실제로 내가 가입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권해보신 분들도 계시나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다 반포지점이세요, 보니까. 즉석에서 그 선생님들 세미나가 끝난 직후에 지금 시대는 K뱅크라는 걸 통해서 핸드폰으로 보시다시피 회원가입과 첫 계좌 개설 뿐만 아니라 시작 화면부터 이렇게 나와요.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주, 공인인증서 등등등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고객님들에게, 이 선생님들은 사실 금융권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정규직 가입자들이 아닌 프리랜서들은 대출의 벽도 있고요.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한 좀 벽이 있습니다. 자유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건을 맞추니까 최고 2.5%를 준대요. 프리랜서 선생님들도 약 한 1.1%에서 1.5%가 자유입출금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주어집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선생님의 핸드폰을 뺏어서 그 자리에서 직접 가입시켜주면 그거를 우리가 해준 줄 알아요. 고객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프리랜서 선생님들의 더 큰 벽이 있었던 대출, 마찬가지죠. 중간에 조건 보이시나요? 신용카드 1년 이상 보유 중인 고객, 외부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까지라면 누구라도 신용대출을 즉석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한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는 그 자리에서 약 5%의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 아니 우리 보험 설계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프리랜서 역할이기 때문에 은행 가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갭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한 사실은요, 24시간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가능해요. 정말일까? 저 집요하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쉬운 남자 상담원이었는데요. 정말 전화를 받아서 실제로 제가 직접 상담을 해봤어요. 저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소득금액증명원상 얼마가 되고요. 신용등급은 얼마 정도 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요. 새벽 3시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와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 전화하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마치 카카오톡처럼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FC의 비전 4차 산업혁명, 저도 ING 내에서 강의를 많이 했고요. 걸어다니는 로봇, 날아다니는 자동차 얘기를 누구보다 많이 했던 접니다. 하지만
먼 미래, 뭐 수십 년 뒤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로 끌어와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볼까요? 그분들은 4월 달에 그런 이런 세미나까지 잘 마치고, 우리 본사 5월 달에 그랜드 호텔에서 또 VIP 세미나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이 저 거기서 뵀었는데요.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 강의도 들으셨고, CEO의 급여 관리, 주주 지분 변경, 고용 계약서, 우리 본사에서 잘 준비해준 이런 프로그램에 그 부부를 초청을 해서 식사도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300만 원 정도의 계약은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던 우리 ING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프로세스의 또 강점들을 활용해서요, 관심을 가지시길래 말 그대로 WM 센터에서 또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죠.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그냥 WM 센터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온 사진입니다. 이런 고객과 프로 FC와 시스템이 함께 돼서 웰스 매니지먼트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내용들은 은퇴 설계, 부동산, 세금, 투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여기 오셔서 상담 신청도 하시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제 상담했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제 3개년치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했죠. 예상보다 꽤 매출이 높았고요. 한 211억 보이시나요? 그리고 유동자산 보세요. 현금으로 그냥 47억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이 법인도 그냥 통장에만 돈을 쌓아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서 영역은 사실 저는 물론 뭐 법인 계약의 경험이 있지만 아주 선배님들보다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과 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요, 이런 상담들을 다 진행했고, 회사의 주식 평가 가치는 약 85억 원, 어쩌고 저쩌고 예상 상속세 준비도 해라, 또 퇴직금 재원 마련도 해라, 그런 이런 컨설팅이 지났고, 지난 6월 달에 부부 종신보험으로 이제 법인 계약 760만 원의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 재원으로요, 각각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을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기한이 최소한 3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 2008년도 1월에 정관변관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계약해 주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FC의 비전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열었던 건요, 아주 조그만 CMA라는 조그만 내용이었었고,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은행 계좌도 개설해주고, 물론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좋은 강의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점심때까지 이분들하고 또 미팅을 하다 왔습니다. 이분들과 미팅을 이제 노무 파트에 가려서,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좀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좀 많으셨더라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정도 계약을 하니까요, 굉장히 친해졌어요. 사실 올해 2월에 처음 만났던 고객인데 이제 굉장히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요, 사실 나는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한 90억 정도의 뭐 예산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대표님께서 먼저 이런 지도를 직접 보내주시면, 여기 봐라, 이 부분이 내가 관심 있는 땅이고 앞으로 삼성동이 재개발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가 보기에 이 휘문고등학교가 이 넓은 땅이 그대로 있지 않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확대까지 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 대표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딩 투자를 했을 때 재건축에 대한 것들, 개발에 대한 것들, 기간에 대한 것들, 리스크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와 좀 더 안정적인 거 없나 라고 고민을 하실 때 저희들이 롯데월드 시그널 한 90억 정도 예산이시라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롯데월드 타워 다들 아시죠? 그 중에 30개 층은 혹시 분양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뭐 한 평당 한 7천에서 8천, 싼 거는 한 50억 정도고요, 비싼 건 한 350억 정도 되는 레지던스를 분양을 합니다. 소개를 드렸어요. 예, 물론 저희 반포지점이 이런 롯데월드와 이런 제휴협력 마케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가 있는 레지던스가 있는데 빌딩 투자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저희가 한 거는요, 이거를 뭐 직접 나서선 것도 아니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실제로 같이 71층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요, 설명을 그냥 들으면서 매개체 역할만 했습니다. 연결만 시켜드린 거죠. 실제로 굉장히 빌딩 투자와 이제 높고, 마치 뭐 그쪽 이제 롯데월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초고층 빌딩의 고급 오피스텔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뭐 200% 이상 올랐다, 그런 마케팅을 펼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거는 연결이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머지 선택은 고객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고민을 하시다 결국 다시 빌딩 쪽으로 오셨는데 이런 그 뒤에는 우리 학원 선생님들 중에 원장급들만 특별한 워크숍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연결이죠. 그리고 그 FC는 또 다른 자기 고객 중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규모 이런 워크숍은 굉장히 프라이빗하면서도 특별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결을 시켜드리니까 이 갤러리 원장님도 이제 또 저희의 가망 고객으로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알고 계시죠? MP3와 전화기, 인터넷이 결합이 됐을 때 아이폰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융합은 새로운 기회고요. 아이폰이 탄생한 것은 단순히 편리한 전화기가 탄생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융합을 통해서. 이 연결과 연결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재벌들,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는데 스마트폰 이전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뭐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카카오톡 마찬가지고요. 뭐 항상 배달 시켜 먹을 때 쓰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융합의 힘을 그런 곳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이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가 하는 일이 융합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사례 속에서 물론 저희는 보험사의 FC로서 뭐 법인 계약도 나왔고요. 소소한 작은 계약들도 뭐 여러 건이 나왔지만 그 와중에서 저희가 서비스한 부분에 있어서는 눈치채셨나 모르겠지만 은행의 서비스인 예금 적금도 있었고요. 증권사의 서비스였던 뭐 CMA, 아주 큰 투자는 아니었더라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것들. 저는 부동산 잘 모릅니다. 그냥 들어만 줬어요. 그 대표님이 자기의 청사진을 이렇게 예, 아주 좋으시군요. 그리고 나중에 연결만 시켜줬을 뿐. 근데 저희가 했던 영역들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스킬이 필요한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그런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아이폰처럼 그 매개체인 역할을 우리 FC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보면은 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도요. 마치 이런 원스톱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점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개별 점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고객들이 모바일로 이렇게 입출금 거래와 모두 대부분의 거래를 다 하면서 이제 K뱅크가 나오는데요. 나오니까 일반 은행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달에는 이제 카카오뱅크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금융과 IT가 융합이 되면요, 저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간단하게 이미 하고 있는 우리가 뭐 신용카드가 이미 모바일 핸드폰으로 다 들어가 버렸고요. 뭐 결제 서비스, 소소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많이 활용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먼저 해보고 그냥 고객들에게 매개체 역할만 해준다라고 하면 아마 FC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FC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고객 부부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계좌만 개설했을 뿐인데 이제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또 대우증권에 무슨 뭘로 있는데 거기에 뭐 투자를 했는데 사실 몇 천만 원이 손해가 났다. 그거 옮겨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제가 하는 역할은 그러면 그 계좌 있으시고 옮기시고요. 그쪽에 또 전문가와 연결. 그러면서 또 다른 수익 구조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FC의 비전을 저는 그런 데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융합,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들. 아이폰이 나타나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도 이제 꼭 올해로 만 9년이 지나고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영업했을 때는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저 고향이 부산입니다.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네. 예전에는 정말 기차를 하나 예약하기 위해서 저는 코레일에 전화를 했었고요. 급하면 여행사나 서울역에 가서 직접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차표가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어플을 통해서 코레일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경쟁을 하죠. 취소표를 누가 빨리 잡느냐. 계속 하면은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영역 간의 이런 것들, 우리 영업 형태도 많이 변할 거고요. 이런 금융 분야의 흐름만 잘 쫓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FC들보다 훨씬 더 차별화되고 뛰어난 FC로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계약들의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FC는 6차 올 때 굉장히 많이 어려울 때 저한테 찾아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지점장이니까 FC야 힘내라, 버티고 버티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다 보상을 받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의뢰했었어요. 근데 6월 달에 그런 좋은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5, 6월 달에 우리 컨벤션 3회차 맞추는 달이죠. 그리고 컨벤션 더블 시책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저도. 근데 계약이 들어가고 나니까 상반기 초과 달성이라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6월 달에 들어간 한 건의 계약으로 인해서 컨벤션이 3번이 다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얘기했던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요. 그 FC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점심 때도 같이 만나고 왔는데 이제 다른 VIP들 손 2명을 또 잡고 왔어요. 저희가 뭐를 제안했냐면요, 대표님이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금융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안티적인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용어부터 해서요, 이런 거래 내역,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려준다니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걸로 스터디를 하면 안 되겠냐고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 보러 다니는 언니들이 있으니까 내가 4명 5명 만들어 올 테니까 FC님이 교육을 좀 해줘라. 아마 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과정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T와 또 금융의 결합들, 변화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금융권이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의 거래가 오프라인보다 초월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대중화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의 거래, 특히 법인의 대규모 자산 거래들은 오프라인 거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정말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비중을 넘어갔고요. 앞으로의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들은요, 원스톱 서비스의 점포 경쟁을 하고요, 복합 점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일반 점포는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도는 가속화될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번호표 뽑고 고객이 오기를 바랬던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 유리할까요? 아니면 고객이 이렇게 있는 곳이라면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는 우리 FC들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훨씬 더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범위에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광고에서도 나왔던 화면인데요, 정확하게 1900년도에 뉴욕의 거리라고 합니다. 1900년도에 뉴욕의 거리인데,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온통 마차입니다. 마차.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저 많은 마차 중에 단 한 대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단 한 대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13년 뒤 1913년에 같은 뉴욕의 거리입니다. 이번에는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많던 마차는 다 없어지고요, 전부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 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저 중에서도 마차가 단 한 대 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뉴욕의 거리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유명한 광고의 일부분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00년도에도요, 이렇게 13년 차이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정보가 공유가 되어 있고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변화의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론 컨설팅적인 능력,
지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활동력, 실행력들을 바탕으로 고객과 고객의 매개점을 찾는다라면, 또는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의 매개점을 찾는다라면 저는 굉장히 큰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변화의 속도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위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은요, 변화의 속도가 분명히 빨라졌습니다. 아까 앞서서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들의 미래. 근데 제가 보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FC를 정말 저 로봇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설계는 대신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정도는 뽑아낼지도 모르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요. 하지만 저희 일은 아까 5분의 스피커가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요, 절대 로봇가 대신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는 접점을 찾는 것은 절대로 저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선배님들은 이전에도 많이 그렇게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디지털화돼서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 정말 새로운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을 요약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저는 FC 비전은 밝다, 그것도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리신다면 지금부터 10년 후는요, 내가 어떠한 정보 컨설팅 능력을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ING 굉장히 감사한데요,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NG가 요즘에 최근에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 사실 좀 피곤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점장이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FC와,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간은요, 그런 어떤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피곤한 시간을 반드시 수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차가 다 없어지고 그 도로에 자동차가 가득 차기까지 굉장히 그런 귀찮거나 어렵거나 번거로운 시간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엄청난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고 힘든 시기. 근데 반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변화하는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먼저 내가 해보겠다, 내가 이런 걸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 주고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회사가 만들어주는 것만 잘 빨리 받아들여도 충분히 그 안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했던 그 아이탐이 AI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7월 달에. 알고 계시죠? 그것만큼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 준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의 마지막 멘트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적어놓은 의미도 있지만요, 회사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해준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잘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면 타사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변화의 속도를 앞서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7월부터 또 대대적인 마케팅이 들어갈 거예요. 당신의 보장 점수는 어쩌고 저쩌고. 그게 URL에 가면은 들어가서 고객 등록을 하면 이제 고객의 증권이요, 우리가 일일이 아까 받아서 스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fc.com 상에서 조회가 되고 분석까지 끝납니다. 그게 이미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FC가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요, 이 변화하는 속도에서 내 마음가짐만 그래, 열자, 받아들이자, 내가 먼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MDRT를 넘어서 COT, TOT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